이번 시간에는 24년 3회차 전기기사 전기자기약 보건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유전율이 입실론 1, 입실론 2인 유전체 경계면에 수직으로 전개가 작용할 때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그랬네. 자, 이 문제는 경계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자, 이런 힘을 무슨 힘이라 하냐면 맥스웰 응력 또는 스트레스 포스라고 해요. 약간 유전체 표면이 변형이 된다는 스트레스를 쓰는데, 자, 유전체 경계면이 이렇게 있고 요게 입실론 1, 입실론 2라 합시다. 그리고 여긴 조건이 없지만 얘가 더 크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해요. 경계면에. 그럼 전개는 E1과 E2가 있을 거고, 자, 전속 밀도도 당연히 D1과 D2가 있겠죠. 이때 경계면에 작용할 때 이 분극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끌어당기고 여기서도 끌어당기고, 이런 힘을 무슨 힘이라 하냐면 인장응력이라고 표현하죠. 인장응력. 그 이유는 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행하면 분극은 이런 식으로 전자 배열이 진행이 돼요.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그리고 힘의 세기를 보면 힘 F는 자, 이 2분의 1 이 여러 가지 식 중에 2분의 1 입실론 2제곱과 2 입실론 분의 D제곱이란 식 두 가지 식 중에 전속 밀도가 연속이에요. 수직이기 때문에. 완전 경계 조건에 의하면 전속 밀도 D가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바로 여기다 적용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실론 1으로 적용하고 여기서는 2 입실론 2분의 D제곱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때 유전율이 더 크면 힘은 얘가 더 세겠죠. 그래서 요 값에서 요 값 빼면, 자, 이런 형태를 찾아두세요. 2 입실론분의 D제곱 이런 형태. 아시겠죠? 이 값에서 여기서 빼면 이런 식으로 묶일 거예요. 2분의 1 앞으로 묶이고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에 D제곱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이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 입실론 분의 D제곱 형태 찾아주시면 돼요. 자주 나오죠, 이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자속 밀도가 30 평등 자개 내에 5A 전류가 흐르고 있고 0.5m 직선 도체를 자개 방향에 대해서 60도 각도로 놨다면 도체가 받는 힘은 그랬는데, 여기서 도체가 받는 힘이 바로 자개 안에 전류가 흘렀을 때, 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받는 힘을 바로 전자력이라고 하죠. 전동기의 회전력이 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값이 벡터로 따졌을 때는 I 크로스 도체 자속 밀도 B의 도체 길이 L이 되고, 크기만 따져주면 F는 IBL 사인 세타인데, 자, 식이 잘 생각 안 나면 모두 곱하고 외적에 의한 값이니까 사인 세타 곱해서 연산해 보세요. 자, 모두 곱하면 자속 밀도 30, 전류 5A, 도체 길이 0.5A에다가 0.5m에다가 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하면 65 나오나요? 65,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열전기 효과인데요. 요건 설명을 듣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열전기 효과에는 대표적인 효과가 세 가지. 제베크 효과, 그냥 제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펠티의 효과, 그 다음에 톰슨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제베크하고 펠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합을 해요. 접합을 했을 때 제베크는 온도차를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 요게 제베크. 펠티에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고, 여기에 전류를 일려주면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나타나는 현상, 즉 온도차를 발생시키는 효과, 이게 펠티
자, 톰슨은 딱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동종의 금속. 그러니까 동일한 금속에 두 점 사이에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르고 이때 양 끝에 열의 흡수나 발생이 나타나는 현상. 이게 톰슨 효과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동일한 금속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포인트죠. 요건 무슨 효과? 바로 톰슨 효과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빛투자율 350 환상철심 중에 평균 자개의 세기가 280, 그 다음에 자와의 세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자와의 세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뭐 정확히 대입시키면 돼요. 자와는 J나 또는 자, 분국의 약자 폴라리제이션, P의 마그네틱 약자 PM이라는 문자를 쓰기도 하고, 뮤제로의 뮤S-1의 자성체 자개 H, 자석 밀도 B의 1-뮤S분의 1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어요. 그리고 단위를 잘 보시면 사실 소자석의 자극 밀도니까 자석 밀도와 단위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자석 밀도가 같다 보니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즉 뮤S가 1보다 아주 큰 강자성체라면 지금 350이니까 강자성체 해당이 되잖아요. 뮤S-1을 그냥 뮤S로 놔도 무방하죠.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자석 밀도로 구하셔도 돼요. 요걸 그냥 0으로 없애버려서. 그래서 만약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자석 밀도를 구하셔도 거의 답은 나온다. 99%는 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변형될지 모르겠는데 딱 한 문제 빼고는 자석 밀도 똑같은 값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입시켜 보세요. 뮤제르는 공기 투자율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뮤S가 350, 자개가 280. 요거 계산하면 약 0.12 이렇게 나오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정확히 따지려면 여기서 1 빼서 계산해도 돼요. 5번 볼게요. 자, 5번은 정상 전류계에서 J가 전류 밀도, 시그마는 도전율, 로는 고유주장, E는 전개세기일 때 오메 법칙의 미분형을 그랬어요. 여기서 오메 법칙의 미분형은 오메 법칙을 기반형으로 해서 전류 밀도로 환산한 값이에요. 오메 법칙은 전체 전류 I가 R분의 V죠. 이때 R이 도체 저항 로의 S분의 L이란 말이에요. 이것씩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분의 1 곱하기 L분의 V 곱하기 여기 면적 S가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서 전류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전류의 양 얘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얘만 없애면 돼요. 아시겠죠? 이걸 전류 밀도 문제에서는 J라는 문자를 썼네요. 자, 요게 로분의 1이고 그죠? 그대로 써볼게요. 로분의 1에 요걸 잘 보시면 단위가 볼트 퍼 메타죠? 이 단위를 갖는 게 바로 전개 2란 말이에요. 그래서 2로 요렇게 자, 쓸 수가 있고 여기 단위 면적당 전류량이니까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에요. 또한 고유저항의 약수가 바로 도전율이죠.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시그마 E 이렇게 써도 식이 맞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번.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우리 정전계에서 성립하는 식인데 전위경도가 V고 전개세기가 E일 때 관계식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전위 V는 약간 문장이 틀렸네요. 전위 V와 전개 E와의 관계식은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말을 고쳐주세요. 자, 여기 전위 V는 전위 경도를 구하면 즉 라블라 V 그라디안트 V 전위의 경도를 구하면 전개 E의 벡터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전개 진행 방향은 전위의 크기가 감소하는 방향이라는 뜻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마이너스가. 그래서 해당되는 거 2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이항시키니까 전개 2는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7번은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의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도 용량이 C1이다. 그러면 C1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요거는 동축 케이블인데요. 동축 케이블은 자연 로그 ln의 심선의 반지름 A분의 유전체까지 반지름 B. 요거 분의 2파이 입실론. 공기니까 입실론 제로.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요렇게 이후인 C1이에요. 공기를 채워놨으니까. 여기다가 내외 원통 반지를 모두 3배를 증가시키고 공기 대신 3인 유전체를 채워넣었다면 그러면 여기에 입실론 제로 대신 입실론 S가 들어갈 거고 맞죠? 여기가 3배, 여기가 3배가 돼요. 요게 뭐가 될까요? 바로 C2가 되는 거예요. C2. 그러면 이거 비율만 증가하죠. 왜냐면 얘들은 약분돼 버리니까 비유전율 비율만큼 커져요. 그럼 얘보다 몇 배가 커진다? C1보다 입실론 S배가 커진다. 입실론 S가 3이니까 결국 C2는 얼마? 3에 C1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 3번인가요? 3번이 맞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8번은 진공 중에 있는 반지름 A미터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자, 반지름 A미터 도체구 요것도 시험 잘 나오죠? 우리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C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 요렇게 정의가 되죠. 여러분 전위만 아시면 쓸 수 있어요. 전위 부위가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전 용량이 주어진다면 C분의 Q화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바로 C가 4파 입실론 제로 A가 될 거예요.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반구도체, 뭐 동신구 이런 값들을 응용했을 때 여러분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9번 볼게요. 자, 9번은 그림같이 극판의 면적 S인 평행판 커패시터에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은 4, 입실론 2는 2인 유전체를 채우고 AB 양단에 V볼트의 전압을 걸었다. 여기다가 V볼트 걸었대요. 이때 자, 성립하는 식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E1과 E2 관계식은 요걸 물어봤는데 요거는 잘 보시면 자,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의 전압가 충전이 되고 전개가 수직으로 진행을 하죠. 경계면 수직에 1번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 단 1번은 힘을 구하라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연속인지 그걸 따져서 전개관계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수직이니까 전속밀도 D가 연속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D1과 D2가 같다는 뜻이고 D1은 입실론 1, E1으로 구할 수가 있고 D2는 입실론 2, E2로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때 입실론 1이 4예요. 그 다음에 입실론 2는 2예요. 자, 대입시키면 4의 E1은 2의 E2가 될 거고 자, 이것도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니까 2의 E1은 그냥 E2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이 맞아요? 3번이 맞나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게 이식 문제 자체가 아니라 원형 코일에 관련된 문제가 자기에서 아주 잘 나와요.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지름 R메타 원형 코일에 I암페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 반원의 중심 0점에서 자기의 세기는 이건 원형 코일인데 문제에서 응용을 했어요. 원형 코일만 따지면 자개, 중심점 자개 H0가 할게요. 2R분의 I가 되겠죠. 권수 N턴이면 여기다 M 해주면 되고 한 가닥이니까 2R분의 I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원이니까 얼마? 요 값에 반 취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원형은 얼마? 바로 2R분의 I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4R분의 I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반원뿐만 아니라 이무각 세타일 때 이것도 응용해서 알아두세요. 이만큼만 전류를 흘려줬어요. 각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에 2R분의 I에다가 2파이분의 세타 요걸 곱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응용될 때도 있어요. 4분의 3 원만 취해서 여기다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러면
2R분의 I에다가 4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 가지 응용돼서 나오니까 자, 원형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자, 이걸 BH 곡선이라고도 하는데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자속 밀도와 자개 곡선이 달서 BH 곡선이라고도 해요. 가로축이 자개, 세로축이 자속 밀도 B예요. 그래서 BH 곡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세로, 가로.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보면 루프 면적이 이런 식으로 한 주기마다 형성이 되죠. 그죠? 이 면적이 클수록 자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이때 손실은 요거 면적의 단위를 살펴보잖아요. 단위는 자속 밀도 얘하고 자개 요걸 곱한 값이죠. 요 단위가 웨버 암페어가 줄 아닙니까? 줄퍼 메타의 3승이에요. 손실이죠. 에너지인데 이건 어디다 쓸 수 없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열로 발산되는 손실이에요. 최적당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손실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다. 4번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2번은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중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방정식은 그랬는데,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은요, 우리 9장에서 전자도 법칙을 보면 유도기 전력 E는 권수 1턴이라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얘를 벡터 미분형으로 변환시키면 바로 라블라크로스 로테이션 E 또는 라블라크로스 E 전개 회전이 왜 발생하냐?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 때문에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개를 발생시킨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이라고도 표현해요. 정답은 4번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정전 용량이 0.2 마이크로페라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는데, 전극판 간격의 2분의 1 두께의 유리판을 전극에 평행하게 넣었다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라인가? 단 유리의 비유 전율은 10이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잘 보면 전극판 간격의 2분의 1 두께의 유리판을 집어넣었대요. 얘는 유전체 경계면에 정확히 유전체를 반을 집어넣잖아요. 공기 중일 때와 정전 용량이 달라져요. 그 값이 아예 식으로 나와 있어요. 1 플러스 입실론 S분의 2의 입실론 S C0. 그러니까 반을 채워넣으면 아예 공식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 식을. 이때 입실론 S가 10이니까 대입시키면 1 플러스 10분의 2 곱하기 입실론 S가 10이죠. 여기다가 처음값이 0.1란 말이에요. 알겠죠? 요거 계산하면 0.36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전체를 채워넣으면 어쨌든 처음 값보다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커지면 굳이 우리가 유전체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유전율이 클수록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쿨롱의 법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이 식이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요. 쿨롱의 법칙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의 Q2. 요때 입실론 제로 적용하면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나오죠. R 제곱분의 Q1의 Q2고, 요거 식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값이 8.6의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같은 양, 동일량의 전환을 했으니까 Q제곱이라고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 0.1을 적용하면 자, Q가 구해지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9 곱하기 10의 9승에 0.2의 제곱분의 자, Q의 제곱이 8.6의
10의 마이너스 4승과 같고요. 문제에서 Q를 정리하고자 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돼요. 그러면 Q제곱은 9 곱하기 10의 9승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0.2의 제곱 곱하기 8.6의 10의 마이너스 4승 이 값을 요걸 나눠주면 되는데 제곱이니까 양변에다 이렇게 루트 취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해볼게요. 15번. 자, 15번은 간격 D메타의 평행판 도체에 Vk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자, 여기서 Vk는 빼도 돼요. 뭐 단위 환산 안 해주고 그냥 식만 찾아도 되지만 자, VkV의 전이차를 주었을 때 음극 도체판의 초속도 0으로 출발한 전자 이쿨롱이 양 도체판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몇 메타/세컨인가? 단 m은 킬로그램이다. 아, 얘가 킬로그램이니까 요거 킬로 그냥 들어가도 맞겠네요. 단위상. 자, 이때 자, 여기는 전자가 이동하여 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를 같게 놓으면 돼요. 같게 놔서 이걸 속도 V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때 한 일은 Q이라는 식이 있죠. QV가 있고 E자 하나니까 EV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속도를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속도 V로 운동한다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이거 같게 넣으면 돼요. 같게. 그래서 V로 정리하면 여기 있는 2분의 1, 자 V 제곱이니까 2분의 1, 2 곱해져 가고 m은 나눠져 가고 그러면 V 제곱이 m분의 2V니까 제곱 없애기 해서 이렇게 루트 취하면 루트 m분의 2V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전개 2가 루트 2의 이 뜻은 최대값이고 이건 시료값이란 뜻이에요. 사인의 오메가의 t-c분의 x로 주어졌을 때 평면 전자파가 있는데 자개 시료값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개 시료값은 전개 시료값이 곱해져야 되는데 요거는 급하게 식만 암기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여러분 식을 기억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전자파가 공기 중에서 전파가 된다면 파동을 일으키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파동 임피던스라는 식이 있죠. 요거부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파동 임피던스는 Z라는 문자를 쓰는데요. 이런 공기 중에 전파가 된다면 자개에 대한 전개의 비율이고 이걸 환산하면 루트 입실론 분의 뮤라는 값으로 나.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개 에너지 2분의 1 입실론 2제곱과 자개 에너지 2분의 1 뮤 H 제곱을 같게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잡아주면 식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개에 대한 전개 비율이 바로 파동 임피던스. 이거 단위 살펴보면 실제 옴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기 중이라면 이 값이 120 파이 또는 377 옴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회로나 전력에서 따지는 특성 임피던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자개로 물어봤죠. 실제로 자개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개. 자, 이렇게 해서 자개로 정리하면 자개 H는 377 이항시켜서 377분의 2가 되겠죠. 요거 소수점 계산하면 약 2.65에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 시료값이 2이니까 여기다가 첨자 1을 붙여주면 되고요. 여기 자개요. 그렇다면 전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전개를 정리하면 377 좌변으로 곱하니까 전개 2는 어떻게 나와요? 377H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시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면 최대값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377을 나누느냐 곱하느냐 이 차이인데 여러분들 이게 헷갈린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전개가 더 커요. 전개는 단위가 볼트 퍼 메타잖아요. 볼트가 암페어보다 훨씬 크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개 환산한 값 요게 정답이 될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자, 이것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자, 17번 문제는 M이 10에 마이너스 10승kg이고 전하량 Q가 10에 마이너스 8승쿨롱이라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고 있다. 이때 가속도 A가 10의 제곱의 I 플러스 10의 3승의 J로 주어졌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자, 이 전하가 받는 힘 F는 QE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다면 질량이 있을 때 MA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식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개에서 전하가 받는 힘, 이거는 가속도에 의해서 받는 힘. 그래서 같게 나서 이걸 2로 정리하면 E는 자 Q분의 M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가속도가 벡터니까 얘도 이제 벡터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Q가 얼마? Q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자,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여기다가 가속도 A가 10의 제곱의 I 플러스 10의 3승의 J 이렇게 적용이 되고, 요거 약분돼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곱해지면 요건 1이 되겠죠? I 플러스 여기는 10이 남네요. 10의 J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되는데 가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도 나왔다 그래요. 이거 응용을 해서 여기가 10의 제곱으로 나온 문제도 있어요.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면 여기 값이 똑같이 상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마 전개이가 I 플러스 J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대로 식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자기 인덕턴스가 20ml 흘린 코일에 0.2초 동안 전류가 100A 변화했다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바로 전자유도 기전력. 자, 인덕턴스 L에 의한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 이렇게 적용이 되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요. 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빼버리면 되고요. 자, L이 20mL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자, 시간은 0.2초 동안 전류가 100A 이렇게 변화했어요. 요거 계산하면 자 10으로 나오나요? 자 10V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은 다음 식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개에서 성립하는 식인데 1번 보시면 가우스 정리, 가우스의 미분형이라고 하죠. 전속밀도 발산하면 최적전화 밀도 로 V가 나오고 2번에 보시면 푸아송의 방정식은 라블라 제곱 V를 구하면 마이너스가 빠졌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공기 중이면 입실론들의 임의의 전체라면 입실론분의 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죠. 마이너스가 빠져있고 요거 개념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자기 인덕턴스 L 헨리에 전류 Iam페를 내렸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와 전류 I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떤 모양이겠는가 그랬는데 이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자 W는 2분의 1 Li 제곱이 있습니다. 요식 시험에 잘 나오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자, 전류하고 에너지 관계는 전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예요? 바로 포물선 그래프죠. 포물선 그래프.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3회차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다 마감됐지만 내년 시험 대비로 해서 공부하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